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과 예천 등 전국 6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과 함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각각 시작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29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 의사를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사의를 만류한 만큼 정상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최근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격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쳐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경북 안동과 예천 등 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에도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을 근처 산을 따라 치솟습니다. 불길을 따라 올라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섭게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국도 34호선 등 주변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에도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다시 바람이 세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출과 동시에 가용 헬기 25대를 총 동원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경북 예천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 경북 예천 감천면 인근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주민 2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충북 영동과 경남 하동, 충남 논산에서도 산불이 나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논산을 제외한 4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행안부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상황관리반을 현장에 급파해 진화 인력과 자원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그제는 강원도 정선에서도 산불이 났었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뭔지, 또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건 날씨 때문입니다. 강우량이 적은 봄철이라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어 산속에 바짝 마른 낙엽은 불씨만 만나면 사실상 장작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700여 건 가운데 60%가 2월에서 4월까지 석 달간 일어날 정도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산림청이 2월 1일부터 절기상 입하 직전인 5월 15일까지를 산불 방지 종합대책기간으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소방 헬기가 소방수를 쏟아붓는 게 산불을 끄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나 최근 산불은 오후 4시 12분, 3시 50분, 3시 26분 등 오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해가 지고 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헬기가 뜨지 못하고 밤새 지상 인력이 산불 추가 확산만 겨우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막 밤에 한 2시, 3시까지도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떠냐고.
산불을 예방하려면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을 피하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이 습도가 낮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면서 산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산불이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도 꺼진 불도 다시 봐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죠. 지금도 안동과 예천, 하동과 충북, 영동, 논산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에서는 수일째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악산에서 순간적으로 26.6m, 미시령에서는 22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안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내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그밖에 내륙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해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세종과 수도권, 충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늘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5도, 광주 19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명 집단 감염 고리가 된 서울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17일 원생 학부모 확진에 이어 자녀, 그리고 유치원에서 잇따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첫 확진된 이후 이곳을 다니는 유치원생들과 교사, 가족까지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고 인근 어린이집까지 번졌습니다.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명.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직장 등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따뜻해진 날씨에 이동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만에 남산을 처음 갔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걱정돼서. 설 연휴 이후 떨어지지 않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우려스럽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설 연휴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까지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한 뒤 3월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누가 언제 맞는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사회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는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65살 미만 업소자와 종사자 36만 6,959명이 대상인데요. 예. 모두 백신 1순위 접종 대상자들인데 방역당국은 시설 5,000곳 이상에서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이고 다음 날인 27일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등에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이 화이자 백신까지 들어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김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36만 7천여 명 정도가 접종 대상자라고 밝혔는데 이거를 모두가 동의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전체 대상자 가운데 93.8%가 동의했다고 하니까요. 좀 계산해 보면 34만 4,181명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예. 정부는 접종을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접종 시작일인 26일이죠. 26일 전까지 그 필요성을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예, 네. 기관별 이 접종 일자와 그 방법을 조율하고 그 필요한 물량을 준비하는 등 아직 세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 역시 이런 세부 작업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정부가 접종 대상자 모두에게 접종 동의를 하도록 설득해준다 이렇게 김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동의 문제를 떠나서 이 백신이 일부에게만 접종, 그러니까 누구는 먼저 접종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 상황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거 이제 외신발 보도인데요. 예. 이 전염병 학자인 엠마 호드크로프트는 일부만 면역된 그 중간 구역이 바로 위험한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전체가 면역력을 갖추면 이 바이러스가 적응할 여지가 사라지지만 이 반대로 일부만 백신을 맞고 면역이 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우실 텐데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과 치료제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완치자 재감염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한편 이 정부는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이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일주일간 헌혈을 할 수 없게 했는데요.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된 사안이니 백신을 맞으실 때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앞서서 이 배송 이제 백신 이제 접종 날짜랑 이런 건 다 정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백신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워낙 중요한 이 백신이다 보니까 정부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배송 훈련도 했었죠. 백신 첫 출고일은 이틀 뒤인 24일이고 출고 장소는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입니다. 이 출고된 백신은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의 보건소로 배송되는데요. 이 제주도와 울릉도 같은 이 섬 지역은 이 선박을 통해 배송되지만 이 기상이 악화되면 군 수송기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신규 확진자 300명대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295명으로 300명을 밑돌았습니다. 예. 여기서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총 확진자가 400명을 넘진 않을 것이라는 계산인데요. 이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다면 지난 15일 343명 이후 일주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맞지만 이 확산세가 완전하게 꺾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번 한 주 상황을 보고 나서 이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백신 위크를 맞는 첫 주이니만큼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면 그린 패스를 주고 이들에게만 헬스장이나 영화관 이용을 허용하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2회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발급한 그린 패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I'm happy to be finally back. I'm happy we got the vaccines here so quickly. We got both, so I have the green passport, and now we can start to work out again. 그린 패스는 코로나19에 감염 후 회복됐거나 2회 접종을 마치면 발급해 주는데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수영장과 영화관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쇼핑몰 영업을 재개하는 등 2달간의 강력한 봉쇄 조치도 일부 해제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 שמחים לחזור, מתרגשים מאוד, מצפים לקהל שיגיע. 이스라엘은 인구 930만 명의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30%가 넘는 260만 명은 2회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2회 접종 2주가 지나면 감염 예방률은 95.8%, 사망 억제율은 98.9%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접종이 효과를 보이자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건 겁니다. 하지만 인구의 70%가 접종해야 하는 집단 면역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유대교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
인구의 30%에 달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전면적인 접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해 또다시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버릴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데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뒀습니다. 그동안 의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국가 면허와 달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 특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강간을 저질러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살아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개정안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불법 파업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안을 조율할 방침으로 추경안 최종 규모는 당과 정부의 의견을 절충한 15조에서 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예정대로 출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물러날 경우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수차례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8일 휴가를 내고 숙고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신 수석은 오늘 예정대로 청와대에 출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이번 검찰 인사뿐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 소식 역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은 주말 동안 복귀를 설득하고 신 수석의 결단에 악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고 끝내 물러날 경우 지난해 말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되살아나며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과정을 두고 사의까지 표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이번 인사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총장은 최근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담당자들은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 여야 예비후보들은 휴일에도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합동 경선대회를 했고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등 야권 후보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합동 경선대회를 열고 각자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주요 거점의 일과 주거, 여가가 가능한 콤팩트 도시를 만들어
21분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서울을 약속했습니다. 21도시는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강남북의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 및 부동산,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컴팩트 도시의 수직 정원이 오세훈 전 시장의 세빛 둥둥섬이 떠오른다고 지적하고 16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 둥둥섬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해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16만 호의 공공주택,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야권 후보들은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자치구마다 명문학교를 만들어 교육과 출산, 집값 격차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지 잘 교육시킬 것 같은 이런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집값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자사고가 되든 외고가 되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꼭 한 개의 명문 학교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주거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성북구를 방문해 노후 주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곳이 30년 이상 된 주택이 거의 4채 중에 3채, 그 정도 있는 굉장히 노후화된 거주 지역이어서 공공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민분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신촌 스타트업 거리를 찾아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등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군부 독재 반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미얀마 군사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20살 여성 카인의 장례식입니다. 고무탄에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주치의는 엑스선 촬영 결과 뇌에 실탄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시위 참가자의 장례식. 아쿠아일로로 치닫는 미얀마 유혈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이지만 미얀마 군부는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선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시위대에서 최소 2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제까지 일주일째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얀마 언론은 과거 미얀마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미얀마 내 10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군정 타도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사흘 전 발생한 경주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을 수색하던 가운데 선원 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시간 만에 구조된 건데요. 이 생존자는 배가 뒤집히면서 생긴 에어포켓에서 버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엉킨 그물등을 헤치며 침몰된 어선 곳곳을 수색하던 구조대원들. 힘겹게 물에 떠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 경북 경주 간포읍 동쪽 42km 바다에서 침몰한 홍게잡이 어선 거룡호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50대 한국인 기관사 류모 씨로 실종된 6명 가운데 처음 발견된 생존자입니다. 해경은 배가 갑자기 뒤집히며 생긴 에어포켓에서 류 씨가 버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 직후 류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사고 어선 근처 해상에서 베트남 출신 30대 선원도 발견했지만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교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류 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나머지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리 게임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게임 산업의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TV 등에 연결해 즐기는 콘솔 게임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대형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이 게임에 최적화한 TV까지 출시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텅 빈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가방에서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콘솔 게임기입니다. 직원이 게임기를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콘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자 영화관은 이렇게 빈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주며 게임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게이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큰 화면으로 하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게임의 몰입감도 있고 재미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오픈을 했었고요. 계속 반응이 좋아서 전국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전 세계 콘솔 게임기 매출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집콕에 지친 사람들이 주요 수요층으로 추정됩니다. 가전업체들은 그래픽 기능을 강화한 게이밍 TV를 선보이고 있고 PC나 모바일 게임 개발이 위주였던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콘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시장은 콘솔 게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PC, 콘솔을 둘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콘솔 게임 콘텐츠도 점점 다양해지면서 콘솔 게임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소원을 담아 돌탑을 쌓는 경우가 있죠. 폴란드에선 마치 돌탑을 쌓듯 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마을. 넓은 눈밭에 우뚝 솟아있는 건 전부 눈사람입니다. 커다란 하트 모양도 보이는데요. 영차. 아빠와 아이가 힘을 합쳐 이렇게 열심히 눈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심장병을 앓는 21개월 아기의 수술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대원들까지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사람 1000개를 만들고 기부금도 모았는데요. 이 마음이 전해져서 4월로 예정된 수술이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른 생명까지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 앞에 고개 숙인 두 여성.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백신 접종장인데요. 30대와 40대 여성이 우선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인 것처럼 변장하고 왔다가 발각된 겁니다. 변장이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이미 1차 접종을 받고 2차를 받으려던 참이었는데 생년월일이 조작된 게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체포되진 않았지만 경찰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요. 미국에선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접종을 받으려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네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난 병아리 한 번쯤 키워본 적 있으시죠? 어린 주인과 함께 크면서 이젠 눈썰매까지 같이 즐기는 수탉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5살, 11살 남매는 독특한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데요. 바로 수탉 도넛입니다. 오늘은 함께 눈썰매를 타는 날. 남매 품에 안긴 채 썰매가 출발합니다. 얌전히 썰매에 앉아 언덕을 오르는 걸 보니 꽤 재밌나 본데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스릴을 즐깁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하던 지난 여름엔 튜브를 타고 수영도 즐겼다고요. 남매의 사랑 듬뿍 받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7.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퇴근길 무렵부터는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곳곳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안동과 예천, 하동과 충북, 영동, 논산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에서는 수일째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붑니다.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지금 동해안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한 점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5도, 청주 8도, 대전 10도, 대구 6.9도, 부산은 13.1도로 포근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강릉 15도, 대전과 전주는 17도, 창원 20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